안녕하세요. 폴리경찰랑 마라톤 모의고사 10K 저희 1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요일인데도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데 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 5km 뛰다가 이제 10km 주말에 딱 10km 한번 뛰면 되잖아요. 오늘 열심히 뛰고요. 또 일요일날 좀 쉬면 되시니까 오늘 한번 또 일주일치 우리 한번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부터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우리 경찰의 임무를 뭐라고 생각해요?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하죠. 이제 위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한번 가볼게요. 외관적 위험은 딱 봤을 때 위험한 거예요.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리 깊은 상황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위험을 잘못 긍정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경찰관한테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손실보상도 안 되는데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자, 두 번째 한번 갑니다. 위험의 혐의란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이게 키워드입니다.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할 때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 개입이 가능하고 위험이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 조치만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경찰한테 역시 이것도 민형사 책임 못 묻습니다. 왜? 합법적인 거니까. 그리고 손해배상도 안 된다. 손실보상은 되는데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한번 갑니다. 오상 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 방지 조치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에게는 손실보상 책임을 발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오상 위험은 잘못된 위험인 거예요. 추정적 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있다라고 하셨죠.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이다 손실보상이다? 이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국가 손해배상, 손실보상 노노노 손해배상. 자, 4번 한번 갑니다. 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까운 장래의 공공의 안녕이랑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련 있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분류와 구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무슨 보협? 독보협이라고 합니다.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뉘죠. 자, 그래서 경찰장이 다른 작용의 부수 여부를 기준한다. 그래서 우리 협의 행정경찰은 좁은 힘의 행정경찰이지만 다른 기관이랑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건축, 영업, 위생 이런 거, 건영위 이런 걸 말을 합니다.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풍속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교생, 풍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진씨 시점에 따라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공국자시잖아요. 권한과 책임의 소재로는 오케이 틀렸습니다. 우리 국가경찰과 기본적으로 자치경찰로 나뉘어야 돼요. 자치경찰. 그리고 우리 목사행위죠. 광의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목적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상권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이다. 뒤는 맞는데 이게 틀렸어요. 권한과 책임 소재는 뭐라고요? 국가경찰이냐 자치경찰 이렇게 나누셔야 되고요. 널 위해 비평입니다. 위의 정도에 따라서 비상경찰과 평시경찰로 구분할 때 비상경찰은 군대가 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갑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작은 호의를 제공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치를 일으켜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호의가 나중에 큰 부패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부패를 느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 행위를 하는 상황을 미끄러주기, 미끄러운 경사가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런 도덕적 부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없어요. 두 번째, dirty, heady. 대의 명분이 있는 부패와 더티해리 문제는 여러분 부패의 개념적 징표를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축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이 아닌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목표 요거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역시 2번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되겠습니다. 윤리적 냉소주의 가설은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경찰 고위직의 이중적 태도가 아닌 경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권력, 대중매체, 시민단체의 부패로부터 비롯된다. 틀렸는 게 뭐냐면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고위직의 이중적 태도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권력, 대중매체, 시민단체의 부패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두 개 다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4번 갑니다. 클라이니의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에 의할 때 지구대를 방문한 노수학에 대한 편견은 감수성 부족으로 볼 수 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오케이.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4번 한번 갑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공무원은 좀 키울게요.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을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은 그러하지 않다.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노노노노. 여러분, 여기서는 정치인이나 정당이죠. 그럼 뭐가 돼요? 상담해야 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상담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입니다. 경찰 유관 단체원이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은 해당 경찰 유관 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경찰 유관 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 강의 마친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다만 외부 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5번 되겠습니다.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 중 과정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인 수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차원, 개인은 고전주의, 실증주의, 사회적인 차는 우리 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과정의 문제. 구, 해, 아, 문, 과, 학, 통, 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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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동, 중, 견.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사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 이루는 과정이죠. 학습이 이루죠. 범죄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의 범죄에 접촉 동작에서 학습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맞고요. 허씨, 여러분 유대죠. 유대. 전에는 참신했는데 오케이, 맞습니다. 밀러는 이거예요. 문화죠. 문화. 고유문화로 본 거예요. 하위문화론. 그래서 밀러의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반영된 거. 이 말은 맞지만 이 말은 어디에 대한 문제예요? 구조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레크리스, 좋은 자아관념이죠. 여러분 갑니다. 레크리스는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6번 되겠습니다. 톤야 페링턴, 요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야 페링턴의 구분에 따른 범죄 예방 전략 4가지 보시면 돼요. 상황적 범죄 예방, 지역사회 기반 예방, 그 다음에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발달적 범죄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상황적 범죄 예방은 맞아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범죄의 기회와 이익을 감소시킨다. 오케이. 우리가 배웠던 상황적 범죄 예방 맞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참여죠. 이웃 간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 집행을 통한 범죄 패는 거예요.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등 법 집행 기관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 톤야 페링턴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발달적 범죄 예방은 청소년 범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보다 성인 범죄에 적극 개입하여 범죄로 진행될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노노노노. 성인 범죄보다는 이런 청소년 범죄, 이런 발달적 범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야 페링턴은 요 4가지 예방을 했는데 우리 3번이 주로 하고 싶었던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되겠습니다. 경찰 순찰 실험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You rock. 여러분 도보 순찰이죠. 오케이. 오우 틀렸네요. 범죄율을 낮춘다. 논논논논 낮추지 못했고요. 하지만 우리 만족감은 높아진다. 맞네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것 되겠습니다. Worker 범죄 안돼 이래. 범죄 안정감이죠. 안정감. 범죄 안돼 이래. 그래서 틀린 거고,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전제로서 경찰의 능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경찰은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문제지향 촉진자의 역할. 딩동댕동. 오케이. 정답 3번. 4번은 뭐냐면 거주자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은 민간 수출을 실시한다. 이웃지향입니다. 이웃지향.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되겠습니다. 이제 2단원 내용이죠. 정책 결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점증 모델은 정치적 접근이에요. 얘가 뭐죠? 정치적 접근. 정치적 접근 같으면 타협 조정이죠. 정책 결정을 타협 조정의 산물로 보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며 기존 정책을 토대로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 아들아 용돈 얼마 받니? 30? 그럼 33만원 줄게. 이런 거 기존 플러스 알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분석과 환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는 가정한다. 이건 뭐예요?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사이버네틱스. 자, 온도를 27도로 맞춰놔요. 27도보다 낮으면 히터가 붕 나오는 거고요. 높으면 안 나와요. 낮으면 붕 나옵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정보 분석과 환류를 통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버네틱스다. 정답은 몇 번이 아니죠? 2번이 아닙니다. 만족 모델은 정책 결정자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한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통 같은 현실에 문제 해결은 참선을 통한다. 문해 참선. 오케이. 내 요소가 쓰레기통 속에서와 같이 독자적으로 흘리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9번.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요. 자, 계층제 원리는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여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유지한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맞지만 뭐가 틀렸어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을 만들죠. 이렇게 쫙 만들어서 쭉 그래서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얘가 높아지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불리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통솔 범위에 늘어줄여 준다. 자, 이럴 때는 이 많은 사람을 통솔해야 되지만 계층을 하나 더 만든다 그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통솔 범위가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되겠습니다. 명명통일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써 상하 계층 간 직무상 지위 감독 관계에 놓이게 된다. 역시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계층제의 원리다라고 하셔야 돼요. 계층제. 자, 갑니다. 직급 조정, 인력 재배치, 구조조정과 관련 능선 통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능력에 따라 몇 명의 부하를 통솔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급 조정해줘야 되고, 만약에 인력 재배치, 구조 조정과 관련 있는 것은 통솔 범위의 원리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되겠습니다. 동기부여 및 사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요. 자, 메슬로우는 욕구 계층이론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생리욕구가 강함에도 존경의 욕구 충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우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노노노노. 여러분 생, 안, 사, 존, 자 라고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생, 안, 사, 존, 자.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 가는데 어느 정도 충족돼야 다음 욕구로 가요. 하지만 충족되면 더 이상 행동을 유발하지 못한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강하면 여러분 우리 열심히 존경의 욕구까지 못 올라가요. 이걸 위해서 못 간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자, 경찰관은 고난의 위임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뭐라고요? 존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허제버거의 동기위생 요인 이론에 따르면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상호 독립적이다. 그래서 불만에 반대는 불만이 없다요. 위생 요인이 충족되어도 생산 형성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자, 맥그리거의 X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가보를 줘야지 금전적 보상과 포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이제 오늘은 한번 10kg 떠보니까 어때요? 다섯 문제보다 조금 더 길게 느껴졌죠?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체력이 업그레이드 됐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일요일날 푹 쉬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5km부터 또 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마라톤 모의고사의 김규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